지난번에 원과 원의 위치 관계랑 도형의 이동을 올렸는데 역시 또 소리가 잘 녹음이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할 게 92페이지를 보시면 아직 원의 방정식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원의 방정식의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험에 꼭 한 문제 정도는 자주 등장하니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는 교점이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립방정식이야. 교점이라는 말을 들으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 연립방정식.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부터 처리를 해보면은 두 개의 원은 몇 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이지. 두 원을 연립하라는 건 원에서 두 번째 원을 가감법 쓰는 방식으로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원 빼기 원은 0이라는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 그럼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을 빼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지니까 xy에 대한 1차식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18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글만 읽어볼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는 0 앞에까지 쓰세요. 마이너스 ax 더하기 6y 더하기 9 여기까지 쓰고 두 번째 원을 또 써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ay 플러스 1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을 뺀 거.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x제곱하고 y제곱은 이렇게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ax에서 마이너스 2x를 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x고 6y에서 2ay를 빼니까 6 빼기 2ay가 될 거고 9에서 1 빼니까 플러스 8은 얼마가 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얘가 뭐 컴마 뭐를 지날 때 마이너스 1, 2를 지날 때 그럼 마이너스 1, 2 그대로 대입해주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고 y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a에 대한 깔끔한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a는 얼마라는 거? 6이라는 거 바로 쓰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요 학교 시험에 이런 건 안 나와요. 이런 건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 나오고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20번 문제를 먼저 풀기 위해서야. 20번 먼저 보고 올게요. 20번에 보니까 문제 심플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0이라는 원이 있는데 문제가 되게 짧아요.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해보래요. 그럼 그림을 대충 그려주시면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이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만 얼핏 봐서는 이 20번 문제가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힌트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잘 푸셔야 돼. 그럼 여기서 이 공통인 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그럼 이 공통인 현을 연장시킨 직선의 방정식이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하고 똑같잖아. 그 중에서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원의 방정식에서 길이 구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이어줘서 또 여기로 이렇게 수선함을 내려주면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d, 반지름을 r, 이만큼을 x라고 한 다음에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길이를 많이 구합니다. 그럼 두 개의 원 중에서 조금 우리가 중심 찾기 편한 게 얘잖아. 중심 뭐 컴마 뭐라고 놓으면 되고 0,0 여기가 4라는 건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니까 2라는 거니까 2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런 다음에 D를 구하면 되겠죠? D는 0,0에서 이 노란색 직선까지 거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오케이. 원. 저 플러스 4 이항에서 오른쪽을 0으로 만든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뺀 거 이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4네요. 그럼 다시 한번 4로 나눠주시면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 되겠대. 그럼 0,0이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니까 루트 2분의 1이 바로 거리 d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x제곱은 2의 제곱 4에서 루트 2분의 1 제곱 2분의 1을 빼니까 뭐가 되는 거다? 2분의 7이 되는 거다. 따라서 x는 유리화 해버리면은 2분의 루트 14가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공통 현의 길이니까 그거의 2배 해서 루트 14라고 쓰시면 되겠죠. 보통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지 대놓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 원의 방정식. 여기도 마찬가지야. 약간 항등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어쨌든 교점이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이렇게 K에 대한 항등식 모양을 만들어 보자고.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면 K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첫 번째 원도 0이 되면서 두 번째 원도 0이 되는 거지. 그럼 두 원이 둘 다 0이 되니까 바로 이게 뭐야? 교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문제를 통해 이 등식을 설명해 드리면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19번을 한번 가볼게요. 19번에 보시면 두 원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고요. k 곱하기 두 번째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더하기 4는요.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k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냐? 딱 하나만 못 들어가요.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이건 원이 아니라 직선이 되기 때문에 k는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런데 얘가 또 뭐를 지나가냐면요 1,2를 지나간다고 문제에 써있거든? 그럼 1,2를 그대로 대입하면 1, 2,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4 빼기 4가 되니까 1만 남고요 1 더하기 4는 5예요 5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1 사라져서 이렇게 되겠네요. K는 1이 되는 거다. 그럼 K가 슥슥슥슥 사라지니까 X제곱하고 X제곱 더해서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더하기 4는 0이고 이왕이면 양변을 2로 나눠서 모양을 예쁘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19번입니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까지 얘기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원의 방정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바로 뭘 들어갈 거냐면은 도형의 이동을 한번 들어갈 거야. 자, 도형의 방정식 대단원의 마지막이 도형의 이동입니다. 그럼 우리 단원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도형을 가지고 뭐 해보겠다? 움직여보겠다는 거야. 도형을 움직여보겠다. 도형을 움직이는 방법이 우리 교과서에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중학교 때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평행이동이라는 게 있어. 평행이동이라는 건 어떤 도형을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불러. 그때 이 평행이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두 가지 유형을 볼 건데요. 첫 번째, 누구를 움직이는 경우랑 점을 움직이는 경우랑 두 번째, 도형을 움직이는 경우로 나누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점이 있어요. A,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놈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무슨 이동을 시켜버리면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 그대로 가면 돼요.
x축으로 p만큼 플러스 p, y축으로 q만큼 플러스 q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도형일 때예요. 중학교 때도 우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잠깐 보고 갈래? y는 3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켜봐라. 그럼 어떻게 쓰는 거지? 그렇지. x 자리에 누굴 집어넣는 거야? x 마이너스 1.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고 배웠지? 그 얘기 하는 거야. 도형을 움직일 때는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f x-p, y-q는 0. x 자리에 x-p, y 자리에 y-q를 집어넣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위에 좀 만약에 여기 위에 a, b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a, b도 똑같이 도형을 움직이니까 점도 움직여지겠지. 그럼 나는 원래는 a, b를 지나갔는데 이제는 a 플러스 p, b 플러스 q를 지나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 f에다가 이 식을 대입해줬을 때 만약 여기가 플러스라면은 a 플러스 2p, b 플러스 2q가 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건 fa, b가 0이라는 거거든. 그럼 fa, b가 0이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p가 되고 마이너스 q가 돼줘야 x에 a 플러스 b를 실었을 때 fa, b는 0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도형을 이동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 뭐 해줘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대칭이동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대칭이동은 애들마다 달라요. 1학년 1학기 때 이걸 배우고 가는 친구들이 있고 안 배우고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문제집에서 조금 수준 높은 문제집을 푸는 친구들은 대칭이동이 나오고요. 조금 쉬운 문제집 많이 푼 친구들은 대칭이동을 모르고 갈 텐데 이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점하고 도형을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대칭이동 중에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먼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초등학교 때 선대칭, 점대칭 배웠지? 자, 이렇게 사분면이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a, b라는 점이 있다고 칠게. 이걸 x축에 대칭을 시키라는 건 x축으로 접어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라는 거야. 그럼 이동하기 전이랑 이동한 후에 x좌표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y좌표는 뭐가 바뀔까? 절대값은 그대로지만 부호가 바뀌겠지. 그래서 x는 그대로고 y의 부호가 바뀌는 게 x축 대칭이동이고 반대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키면 y는 그대로 나오고 x의 부호가 바뀐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키면 x랑 y의 부호가 둘 다 바뀌고 이건 좀 신기한 거. y는 x의 대칭이동을 시키면 요거의 y좌표가 x좌표로 가고 x좌표가 y좌표로 가는 기적이 생겨요. 이 직사각형하고 이 직사각형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x좌표와 y좌표의 자리가 바뀐다. 이 네 가지 대칭이동은 외워주셔야 돼요. 문제 나올 때마다 바로가 돼야 돼.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3문제 정도가 우리 개념원리 책에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같이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개념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쪽으로 가셔서요. 100쪽부터 보시면 1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p로 옮겨지는 이동이 있다. 그럼 얘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무슨 이동 되는 거구나? 평행이동 되는 거구나. 이건 지금 점을 움직인 거기 때문에 부호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이 a, 2로 옮겨졌다는 거야. 그럼 보자. 일단 이놈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이동돼야 맞는 거거든. 그게 이놈하고 똑같아야 된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b는 그냥 1이라고 쓰면 되겠다라는 거지. 문제가 a 빼기 b를 구하랬으니까 a 빼기 b는 얼마나? 마이너스 2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 밑에 2번 가볼게요. 5, 마이너스 1을 3,4로 옮기는 평행이동이 있대요. 그럼 이거 가만히 보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인 거예요?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 거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인 거야? 5만큼 움직였겠지. 그럼 여기서 1, 마이너스 3이 옮겨지는 점을 찾아보세요. 그럼 1, 마이너스 3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가니까 마이너스 3을 y축의 방향으로 5 가니까 이렇게 이동이 되겠다. 옆으로 넘어가서 도형 얘기 좀 나오네요. 도형. 직선의 평행이동인데 마이너스 3,4라는 점을 마이너스 1,1로 옮겨지는 평행이동이 있다. 그럼 이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겠지. 자, 직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이 똑같은 평행이동에 의해서 ax 마이너스 y 더하기 b는 0으로 옮겨질 때 a랑 b 더한 거 구해라. 그럼 볼게 얘들아.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누구 들어갈 자리에? x 들어갈 자리에 x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으라는 뜻이냐면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y 들어갈 자리에 y 대신에 y축으로 마이너스 3칸 평행이동 했으니까 y 플러스 3을 집어넣으라는 뜻이야. 이거를 잘 정리한 게 바로 ax 마이너스 y 더하기 b는 0이 되겠지. 얘를 그대로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9에다가 2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니까 a는 3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7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럼 문제가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겠네요. 평행이동은 아마 어렵다고 느껴지지가 않을 거야. 왜 그러냐면 진짜 물론 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수학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뭔가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단어를 좀 구분하셔야 돼.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루트 배울 때 힘들었지. 근데 지금 루트 어려워? 안 어렵지. 그럼 차이가 뭐야? 그동안 너희들이 머리가 똑똑해진 거야? 그게 아니라고. 루트랑 친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호가 나오고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 어렵다라고 인식하지 말고 아, 내가 아직 낯설어서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평행이동은 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지. 3번에 1번을 보시면요. 포물선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있고요.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더니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이렇게 써있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주면 되는 거냐면요. 일단 원래 있던 이차 함수의 꼭지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2 괄호 열고 x-1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쓰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원래 이거의 꼭지점은 뭐, 뭐였어? 1,3이었어. 근데 그걸 x축으로 p만큼 갔으니까 1 플러스 p,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갔으니까 p 플러스 5라고 쓸게. 원래 이게 꼭지점인데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그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는 말은 y 좌표가 뭐가 나온다? 0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p는 얼마?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되겠지. 2번 가볼게요. x, y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이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4로 옮겨진대. 그 말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인다는 거야. 그럴 때 원을 한번 움직여보자. 원을 한번. 얘가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원을 한 번에 움직이는 건 너무 힘들잖아. 원래 원을 이렇게 움직이려면 x자리에 x 빼기 3, y자리에 y 플러스 4, x자리에 x 빼기 3 집어넣어서 다 전개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원의 중심만 잘 찾아보자.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y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5 빼기 1. 나는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거든? 바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 원래 중심이 뭐였어? 마이너스 2,1이었어. 근데 그거를 지금 뭐로 이동시킨 거야? 1, 마이너스 b로 움직여진 거야. 그럼 x축으로 3 갔으니까 당연히 1 되는 건 맞고 y축으로 마이너스 4 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겠지. 그럼 b는 얼마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어? 3이라는 거 찾을 수 있죠. 또 평행이동이라는 건 그래프의 모양을 건들지 않으면서 위치만 움직여주는 거니까 이 원이랑 이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지. 그럼 반지름 제곱자리가 3이니까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지. 따라서 A는 뭐라고 쓰면 되겠다? 2라고 쓰면 되겠다. 이게 평행이동 문제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넘겨서 대칭이동 좀 볼게요. 대칭이동. 일단 4번하고 5번이 외워서 푸는, 아까 말했죠? 암기해서 푸는 대칭이동 문제가 4번하고 5번 두 문제에 나와 있거든. 거기 좀 보도록 할게. 4번에 보니까 4,6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을 x축에 대칭이동 시킨 걸 p라고 놓을게요. 그럼 x축에 대칭이동을 시키면 x 좌표는 바뀌지 않고 y 좌표의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키면 y는 바뀌지 않고 x의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쓰자고. 질문은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당연히 뭐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기울기부터 구해야겠지? x끼리 빼니까 x의 증가량 8, y 빼니까 y의 증가량 마이너스 12.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러면서 4, 마이너스 6을 지나가니까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 좌표. 이대로 답을 쓰셔도 되지만 나 같으면 양변에 3을 곱할래. 3을 곱해서 3y 더하기 18은 마이너스 4x 더하기 16. 그럼 한쪽으로 이항해서 4x 더하기 3y 플러스 2는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예쁘겠다. 틀렸네요. 제가 뭐가 틀렸죠? 아 미안해요. 4,6을 지나가네. 4, 마이너스 6을 지나가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쏘리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가 3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뭐가 틀렸니? 기울기가 틀렸네. 아이고 쏘리. 기울기가 2분의 3이죠. 2분의 3. 나도 가끔 이래. 마이너스 2분의 3 x 빼기 4. 양면에 2 곱해주니까 2y 마이너스 12는 그렇네요. 마이너스 3x PQ죠? 미안해요. 플러스 12.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럴 수도 있지 뭐. 그다음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에 보니까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평행이동 시간에 말했지만 원 같은 게 나오면 원을 통째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원의 누구만 움직이자? 중심만 움직이자. 그럼 이것도 완전제곱식으로 바로 쓰니까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야. 그럼 중심이 지금 뭐인데 마이너스 2,1인데 이거를 y는 x의 대칭이동해봐라. 그럼 y는 x의 대칭이동을 하면은 x랑 y의 자리가 바뀐다고 했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봐라.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a, 1 더하기 b일 텐데 그거가 일치해야 된대.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1이니까 a는 뭐라고 쓰면 되고 1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뭐라고 쓰면 되겠다?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가지고 바로바로 푸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6번부터는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6번에 보니까 y는 3x 플러스 2라고 있네. 이 문제까지 그냥 푸는 문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무슨 이동했다? 평행이동했다. 그럼 x 들어갈 자리만 x 마이너스 a로 바꿔준다 그랬지? 그런 다음에 원점의 대칭이동을 했대요. 원점의 대칭이동을 하면은 y도 마이너스 y로 바뀌고 x도 마이너스 a로 바뀌어. x랑 y의 부호만 건드는 거야. 다른 건 건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뭐를 지나가냐면요 2,1을 지난대요. 그럼 2,1 그대로 대입해 줄까요? y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요.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돼서 2 하면 3a이고 마이너스 3대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a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대칭이동에서 이 문제가 안 나오면 제가 성을 간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이게 혼자 수업할 때는 제가 잡소리를 좀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좀 더 느낌이 드는데 잘 봐. 그래도 a는 0,2 이쯤 찍을게요. a가 0,2 b는 6,3 대충 찍을게요. x축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무슨 값을 구해보자? 최소값을 구해보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x축 위로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x축에 대칭이동을 시킵니다. b를 내가 만약에 x축에 대칭이동을 시킨다고 치면은 이쯤 찍을게요. b'이라고 놓고 x는 안 바뀌고 y의 부호 바뀌겠죠. 그럼 대칭이동을 시키면 잘 생각해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당연히 뭐해진다? 같아진다. 왜요 선생님?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하고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각 하나 90도 있고 한 변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대칭이동의 길이 같겠죠? ASA로 합동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BP 대신에 B'P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찾는 건데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찾는 거로 바뀐다는 거지.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가 언제가 최소가 되냐면은 당연히 AB가 무슨 직선일 때? 일직선일 때. 즉 이거의 최소값은 A하고 B'을 일직선으로 이어줄 때다. 그럼 그 거리가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61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한 문제는 더 풀어드릴게요. 268번 하나만 볼게요. 확인 체크. 확인 체크의 268번에 보시면요. x축하고 y축이 있어요. 그리고 a라는 점이 지금 2,3에 찍혀 있어요. a는 2,3 그리고 b는 6,1에 있어요. 아까처럼 x축 하나만 찍고 가는 게 아니고 a에서 y축 한번 찍고 x축 한번 찍고 b한테 가야 된대.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했던 말처럼 AP랑 똑같이 나오려면은 A를 무슨 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 점을 A'이라고 놓을게요. Y축의 대칭이동이니까 Y좌표는 안 바뀌고 X만 바뀌어요. 부호가.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뭐 해지는 거야? 같아지는 거야. 또 BQ의 길이랑 같아지려면 B를 무슨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해볼게요. 그럼 X좌표는 안 바뀌고 Y만 부호 바뀌겠지? 이 길이 똑같아지지. 그 원래 문제는 뭐 더하기 뭐였어요?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였어 원래는. 그런데 AP랑 뭐랑 똑같으니까 A'P랑 똑같고
PQ는 그냥 쓰고 QB는 QB'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그럼 아까 전에는 이렇게 3개 더한 거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3개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일 때? 직선으로 이었을 때가 가장 최소가 되겠죠. 루트 x끼리 빼면 8 제곱하면 64, y끼리 빼면 4 제곱하면 60, 루트 80이다. 6 루트 5가 4 루트 5가 되겠죠. 16 곱하기.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외우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잘 풀어보세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암기 아닌 것들. 7번부터 시작을 한 건데 암기 아닌 것들이야. x축, y축 이런 대칭 아니고 일반적인 점이나 일반적인 직선의 대칭 이동을 시켜보자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뭘 그려야 된다?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8번에 1번을 보시면 뭐 컴마 뭐라는 점이 있는데 2,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마이너스 2, 1에 대하여 무슨 이동시켜봐라? 대칭 이동시켜봐라. 여기에 2,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있었어. 근데 마이너스 2, 1에 대칭 이동시키라는 건 이 점에서 쫄쫄쫄쫄쫄쫄쫄쫄 간 만큼 그대로 한 번 더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점을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야. 근데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그럼 당연히 대칭 이동이니까 이 길이 뭐 해야 돼? 같아야지. 그러면 2, 마이너스 3과 a, b의 중점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1이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의 중점을 구하니까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3 이게 중점인데 그게 마이너스 2, 1하고 똑같아야지. 그럼 여기가 4 나와야 되니까 a는 뭐가 되잖아?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2 나와야 되니까 b는 5가 되겠다. 따라서 a, b는 마이너스 6, 5로 이동되어진다라고 쓰면 되겠죠. 또 2번 보세요. 2번에 보니까 이번엔 누구 움직였대? 또 원 나왔어. 그럼 원은요 굳이 원을 통째로 움직이지 마시고 원에 누구만 움직이자? 중심만 움직이자. 그럼 이 원의 방정식 적어주니까 x-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원의 중심 뭐를 5,0을 누군가로 이동을 시킬 텐데 그거의 중점이 3,4가 나온다. 똑같이 풀면 되겠죠. 그럼 5하고 a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3이니까 5하고 a 더하면 6 나와야지. 0하고 b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4니까 b는 8 나와야지. 따라서 내가 찾는 원의 중심은 원래 5,0이었는데 뭐로 바뀔 거고 1,8로 바뀔 거고 반지름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바로 대칭 이동된 원의 방정식이다. 자, 또 9번 가볼게요. 8번에서 뭘 말하는지 알겠어? 아까 전에 외울 때는 원점이라는 특이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었잖아. 이제는 원점 말고 마이너스 2, 1, 3,4 이런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말하는 거야.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뭐를 그리면, 그림을 그리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x축, y축, y는 x 같은 특이한 직선이 아닌 평범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있는데요. 두 문제가 있어요. 1번 P라는 점이 뭐다? 1,4다. 이거를 y는 2x-3의 대칭 이동해봐라. x축, y축 같이 특이한 직선 말고 이런 직선에 대칭 이동 시켜버려. 그럼 그림 대충 그려보자고. 여기 P가 있었어. 여기 y는 2x-3이 있었어. 대칭 이동은 접으라는 거니까 이 점을 찾아보라는 거야. 이 점. 그럼 모르니까 또 뭐라고 볼게? a, b. 그럼 이 그림 속에 몇 가지 힌트가 들어있냐면 두 가지 힌트가 들어있어. 이렇게 이어주시면 여기는 수직이 될 거고 이 길이랑 이 길이 뭐 해지니까? 같아지니까. 오케이. 첫 번째 P'을 이은 노란색 선분과 y는 2x-3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나와야죠. 이게 바로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 거. 그거랑 2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대각선끼리 곱해버리면
2하고 b 빼기 4 곱하니까 2b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된다. a 넘겨주시고 나머지 이쪽으로 넘겨오니까 a는 마이너스 2b 더하기 9다. 두 번째 힌트는 얘네 둘의 중점이 y는 2x 빼기 3 위에 있다. 그럼 pp'의 중점이라는 건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4가 되는데 얘가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그대로 대입해 주니까 y 자리에 2분의 b 플러스 4, x 자리에 2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약분해 주신 다음에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b 플러스 9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9에다가 1 더한 다음에 3 빼니까 7이 되겠죠. 양면에 2를 곱해주면은 b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b 더하기 14, 5b는 10, b가 얼마다? 2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9니까 a는 뭐다? 5다. 따라서 5,2로 대칭이동이 된다. 그 다음에 거기 2번 문제 좀 보세요. 2번 문제. 2번 문제가 거기 해설지에 나와 있는 방법하고 제가 푸는 방법이 좀 달라요. 저도 한번 계속 설명을 해봤는데 애들이 그 해설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많이 어려워해요. 많이 어려워해가지고 제가 그냥 계산은 내 방법이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저는 제 방법대로 설명하려고요. 이거를 y는 x 더하기 3에 무슨 이동해봐라? 대칭 이동해봐라. 그럼 이런 그림이야. y는 2x-1이라는 직선이 있었는데 얘를 y는 x 더하기 3에 대칭을 해보래요. 그럼 얘를 당연히 대칭을 하는 건 노란색에 접을 하는 거잖아. 그럼 그림이 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 이렇게 나올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미션이야. 그럼 보자. 일단 얘네들은 이 점에서 만나야겠네. 그럼 이 점의 정체가 얘네 둘의 무슨 점이야? 교점이지. 그럼 둘이 갖다 놓고 x는 4 나오니까 바로 대입하면 4,7이야. 이 점선으로 된 직선도 뭐를 지나간다? 4,7을 지나간다. 두 번째, 여기 위에 아무 점이나 한 점 찍어봐. x에 0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0,-1을 노란색 직선에 대칭 이동시켜보자고. 그럼 이 점의 좌표 나오겠지. 방금 전에 풀었던 식으로 하면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쓰면 되는 거야. 나는 설명해보니까 애들이 이걸 조금 더 알아듣더라고요. 그럼 이 점을 내가 a, b라고 놔버리면 중점은 2분의 a, 2분의 b 마이너스 1인데 그게 노란색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2분의 b 마이너스 1은 2분의 a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얘네 둘의 기울기는 a분의 b 플러스 1인데 얘랑 수직이 되려면 그게 마이너스 1이 돼야겠지. 그럼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양면에 2 곱한 다음에 b 자리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a 더하기 6이다. 2a가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b는 3이 되겠다.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이 점선 직선은 얘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2분의 1이네요. y-7은 2분의 1 괄호 열고 x 빼기 4. 이게 답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 대칭이동, 도형의 이동, 대칭이동이 가장 중요한 게 옆에 특강이라고 써있는 문제, 특강. 거기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어볼게요. 특강을 잠깐 보시면 우리는 그동안 방정식을 fx는 0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근데 원의 방정식을 들어오니까 x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미지수가 y도 들어있죠. 물론 직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 도형을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예제, 확인 체크를 보시면요. 1번에 f 뭐라고 써있냐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y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럼 이걸 가만히 해석해 보셔야 되는데 x나 y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무슨 이동도 한 거야? 대칭 이동도 한 거야. x랑 y 뒤에 숫자들이 생겼으니까 무슨 이동도 한 거야? 평행 이동도 한 거야. 그럼 외워야 돼 얘들아.
대칭 이동을 항상 먼저 하고 평행 이동을 나중에 한다. 다시 뭐라고?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 이동을 나중에 한다. 얘는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럼 얘는 fx, y는 0에다가 무슨 짓을 해준 거냐면은 첫 번째, x의 부호는 바뀌었고 y는 안 바뀌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을 해준 거네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 부호 먼저. 그런 다음에 x자리에 x-1이 들어갔다는 건 x축으로 1만큼, y자리에 y 플러스 1이 들어갔다는 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무슨 이동을 해줬다? 평행 이동을 해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봅시다. 원래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었어. 원점 1, 2. 여기 붉은 글씨로 된 요 부분. 이게 fx, y의 방정식이었는데 그걸 무슨 축에 대칭 이동해라? y축에 대칭 이동해라. y축으로 접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거를 x축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y축으로 한 칸을 내려라. 그럼 그래프가 호잇 호잇 내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여전히 1이고 여기는 1이 되겠지. 이 노란 삼각형이 바로 f-x 플러스 1, y 플러스 1의 도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 2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f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되어있네. x랑 y 자리가 뭐 했어? 바뀌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케이. 첫 번째, f x, y는 0에서 누구의 대칭 이동을 해준 거예요? y는 x의 대칭 이동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f, y, x는 0으로 바뀐 거고, 그런데 y 들어갈 자리에 y 플러스 1이라고 써있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x 자리에 x 빼기 1이라고 써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무슨 이동을 했구나? 평행 이동을 했구나. 그럼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원래 그래프였는데 y는 x를 그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0,2가 2,0으로 바뀌고 1,0은 0,1로 바뀌어서 이렇게 이 노란색이 바로 y는 x에 대칭을 시킨 겁니다. 그 삼각형을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한 칸 내리면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이 문제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 내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하셔서 자기 걸로 반드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